입니다. 경제수석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학용 의원님 질의 때 GM대우 관련 질의 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GM대우 자동차 회생 관련 지원 문제는 이게 미국이 결정이 확정돼야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슨 선거 관련해서 대우 GM 이 얘기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GM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입니까? 이 GM을 망하게 하느냐 망하지 않게 하느냐는 진짜 이 해당 지역 주민들, 협력업체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중차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미국 정부에서 이미 지경부에 이 GM대우 관련해서 이 협의기구를 한번 설치해보자. 다음에 인천시 이 지자체에서도 뭔가 기금 조성을 통해서 부품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보자.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에 있는 산업은행에서도 확인한 바 이게 지금 산업은행에서 지원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윤수동님 미국에서 지원이 결정돼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아까 신학용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은 GM 대우 처리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스탠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 질의하신 바대로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식경제부하고 지금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GM 대우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저쪽에서 제의가 와서 저희들도 지식경제부가 미국 재무부와 협조를 해서 GM 대우를 살리는 GM 대우를 어떻게 했으면은 이 정상적인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 나라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지금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에 이런 협조 채널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수석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럼. 네. 지금 이 문제는, GM 대우 문제는 GM 대우의 회상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네. 선거하고 유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게 지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며 특히 좁게 보더라도 인천, 더 좁게 보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 협력업체, 물론 GM대우 지금 종업원들 이 생사하고 달려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지금 이걸 선거하고 연결해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정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와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 제가 네.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네. 예,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 실장님께 묻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은 아니지만 롯데월드 문제하고 송파 지구 군부대 이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월드 문제가 지난 우리 참여정부하고 비교할 때 중대한 사정 변화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 성남 비행장 활주로 각도 변경,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비용을 국민 세금이 아닌 롯데 측에서 부담한다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소위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용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언론, 야당은 물론 우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특히 그것도 국방위원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국방부도 국방부지만 청와대에서 국회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기법도 후진적이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지구 군부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간 혼란을 종식시키고 원래 계획대로 이전을 확정한 거는 다행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 청와대가 보여준 정책 조율 혼선과
특히 국회, 우리 집권여당 국방위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확인하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난 국회의원의 수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숫자를 상당히 많습니까? 예. 저는 상당히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에 국회의원 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을 만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하나 좀 양해를 해 주실 거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들이 잠시만요. 겹쳐서, 제가 예. 물어볼게요. 예. 실장님, 놀러덱싱 폴리틱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놀러덱싱 폴리틱스가 전화번호입니다. 놀러덱싱이라는 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서 상하원 의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정책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정치 행태를 말합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정기국회, 올해 2월 국회, 이 국회 내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정부에서 갖고 오는 정책, 다음에 이 법안들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지 못하고 어떤 법안들에서는 의원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는 이런 법안들이 정부에서 갖고 와서 그야말로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켰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건 뭐 정부의 책임이 크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4월 국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점 사석에도 누차 우리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우리 이 4월 국회 최대의 지금 논란이 뭡니까? 양도세 문제 아닙니까? 이걸 지금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청와대, 정말 더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 협조를 구하는 작업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는 누가 뭐래도 지금 그 국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이명박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핵심적인 지금 소위 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하고 필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국회에 협조를 거두어서 나아가야지 이게 정부 정책이 펼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불철주에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 정말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법안들이나 개혁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이 집권 초기에 국회에 넘어 들어오고 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가능한 한 뒤에 있으면서 정부 부처들이 나서서 그걸 좀 해주도록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좀 국회하고 접촉,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의 이종혁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겠습니다.